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막바지 장마가 광주와 전남에 물폭탄을 안겼습니다. 말 그대로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했습니다. 도심 곳곳이 물바다로 변해 교통이 통제됐고 산사태도 발생했습니다. 비 피해 상황을 먼저 이다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파트 옆 산비탈이 누런 속살을 드러냈습니다. 무너진 절개지를 따라 누런 황토물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립니다. 비가 내리면서 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산에선 산사태가 났습니다. 임시로 방수천을 덮어줬지만 계속해서 토사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발목까지 물이 차오른 이 동네는 이번 달에만 벌써 3번째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수관로가 기존 용량보다 적은 곳에 연결되면서 갑자기 쏟아진 폭우를 감당하지 못한 겁니다. 2차 피해까지 입어가지고 제가 자기들 나름대로 한다고 했다는데 오늘 또 난리가 또 난 거예요. 비 때문에. 차량 통행이 통제된 무등산길은 황토물이 흘러내리는 계곡으로 변했습니다. 흘러내린 토사가 마을 입구까지 밀려들면서 7가구의 주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도로 맨홀 뚜껑도 다 넘쳐가지고 나와버리고 돌이 굴러가가지고 주민들도 일부 대피를 했었습니다. 광주 도심 도로도 시간당 50mm가 넘게 쏟아진 폭우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배수 용량이 빗물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도로 27곳이 침수 피해를 입었고 9곳은 차량 통행이 한때 통제됐습니다. 또 무등산 국립공원의 입산이 통제됐고 전신주가 무너지는 등 광주에서만 130여 건의 호우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영광에서는 시간당 6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제방이 터지고 논이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시간당 66mm의 강한 비가 쏟아진 영광. 불어난 물에 포천교가 물에 잠겼습니다. 떠내려온 부유물은 굴삭기를 동원해 치웁니다. 제방도 갑자기 내린 많은 비로 유실돼 인근 논으로 강물이 흘러들어갔습니다. 이번 비로 침수된 농경지는 영광 군남면 30헥타르 등 영광에서만 모두 363헥타르에 이릅니다. 저거 뚝이 터지니까 터진 게 이 물이 여기로 가야 못 가고 쫄러 가버렸지. 그 비가 1시간만 더 왔으면 마을 동네 앞에 야찬 지대는 물 침범한다고 봐야 돼. 농경지뿐만 아니라 주택과 축사 침수 등도 잇따랐습니다. 도로 곳곳이 빗물에 침수됐고 주택 9개 동이 물에 잠겨 이재민 2명이 경로당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또 닭을 키우는 축사 3동도 침수돼 병아리 3만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비가 강하게 내린 오전에는 담양과 곡성 등 전남 3개 시군의 산사태주의보가 발령됐고 장성에선 주택지 경사면이 유실되면서 토사가 흘러내리기도 했습니다. 9개 시군의 호우특보가 발효된 전남에선 30여 건의 비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딱 한나절 내린 비가 100mm, 200mm였습니다. 5에서 30mm 정도 내릴 거라던 기상청의 예보는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우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새벽 기상청이 발표한 날씨 전망입니다. 광주와 전남에는 내일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내릴 것이라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새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화순 북면에는 7배를 넘겨 225mm가 내렸고 영광 193, 광주 111mm 폭우가 내렸습니다. 특히 영광에는 1시간 동안에만 6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졌고 광주, 장성, 곡성 등에서도 시간당 3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시민들은 예보와 다른 갑작스러운 폭우에 하루 종일 불안에 떨었습니다. 굉장히 불안했죠. 아파트 한 채 너무나 오래돼가지고 하도 불안해가지고 제가 빽 한 방울 들어오고 내가. 기상청은 당초 전북 북부와 충청 지방에 장마 전선이 형성될 걸로 전망됐지만 북태평양 고기압이 예측과 다르게 확장하지 못하고 광주와 전남 북부 지방이 가장자리에 들며 강한 비가 쏟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최근 북태평양 고기압의 움직임에 대한 예측이 실제와 달랐다는 겁니다. 관측이 잘못됐는지, 수치 모델의 수행 과정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예보관의 판단이 잘못됐는지, 이와 같은 사례는 일반적인 사례가 아니어서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또 수천 킬로미터에 이르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가 수십 킬로미터에 불과한 전남, 전북 지역의 어디쯤에 위치할지 예측하는 것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오후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50에서 150mm의 비가 더 올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이번에는 시간당 50에서 80mm의 강한 비가 내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오늘도 광주에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종료 시한이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나흘 더 연장됐는데요. 8월 3일부터는 1단계로 완화되지만 지금처럼 확진자가 더 나오지 않아야 한다는 게 전제 조건입니다. 보도에 김철원 기자입니다.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모든 행사와 집회를 금지하는 광주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4일 더 연장됩니다. 광주시는 당초 오늘로 끝날 예정이던 2단계 거리두기를 8월 2일까지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비록 지난 사나흘간 지역 감염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언제 다시 확진자가 쏟아져 나올지 모르고 이런 불안정한 상황에서 섣불리 완화했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현재 자가격리자가 1,000여 명에 달하고 있고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지역 감염 확산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다만 지역 경제와 시민들의 피로감을 감안해 8월 3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집합금지 명령이 해제돼 각종 행사 등을 치를 수 있게 되고 지역의 공공시설 운영도 정상화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나흘 동안 지금과 같은 코로나 확진자의 안정세가 유지될 때라는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8월 2일까지, 그러니까 일요일까지 현재와 같이 관리되거나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 8월 3일 날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고 계속됐을 때를 가정한 감염병 중장기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처럼 많은 수의 숫자 환자들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우리 지금 현재 조선대학병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감염병 전문병원에 조속한 준공 완공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 또 시립의료원에 대한 건립 또한 저희들이 박차를 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이번 주까지 연장되는 만큼 주말과 휴일에 치러지는 결혼식 등 각종 행사와 종교 행사의 경우 집합금지 명령도 유지된다고 광주시는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코로나19 중장기 대책의 일환으로 하루 10,000건의 검체 검사를 할 수 있는 민간 검사센터가 광주에 운영됩니다. 광주시와 시젠의료재단은 업무 협약을 맺고 오는 9월부터 하루 10,000건의 코로나 검사가 가능한 검사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광주 전남에는 검사기관이 보건환경연구원밖에 없어서 검사가 지연될 때가 많았지만 시젠이 검사센터를 운영하면 민간 수탁 검사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 기숙사에서 또래에게 집단 성추행을 당한 뒤 급성 췌장염으로 숨진 중학생의 사연이 많은 분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는데요. 알고 보니 이 학교에서 발생한 성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에도 학생들 간에 성추행이 있었고 경찰 수사까지 받았지만 당시에도 학교 측의 대처는 미흡했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교 기숙사에서 또래들로부터 집단 성추행을 당한 뒤 스트레스성 급성 췌장염으로 숨진 A군. A군의 부모는 다른 방을 쓰던 일부 가해 학생들이 A군의 방에 오지 못하게 하는 등의 기숙사 생활 관리가 철저히 됐다면 막을 수 있었던 일이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 사감 선생님이 그걸 알고도 그냥 갔다고 하면서 그때 사감 선생님이 그거를 좀 잘 지켜만 주셨어도 이런 일이 더 안 벌어졌을 건데라는 말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숙사에서 벌어진 성추행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3월 이 학교 기숙사에서 당시 중학교 1학년이던 학생 4명이 또래 5명을 성추행하고 괴롭혔습니다.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고 옷을 강제로 벗기는 등 약 2주간에 걸쳐 성추행과 괴롭힘이 이어졌고 결국 경찰이 사건을 조사해 가정법원으로 이들을 넘겼습니다.
뭐 두세 명이 또 한 명 이렇게 뭐 옷을 벗긴다든가 뭐 중요시체 부위를 뭐 만지고 뭐 가정법원에서 보호 처분이 아마 약하게 나왔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학교는 해당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별 교육만 했을 뿐 기숙사 내 생활 관리를 강화하는 재발 방지 대책은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제가 뭐 더 이상 어떻게 할 말이 있겠습니까?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성추행 사건의 재발을 막지 못한 이유가 파악되는 대로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교육청에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숨진 A군의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대책본부는 재발 방지 대책을 학교에 요구하는 한편 다른 학교의 기숙사와 운동부 숙소 등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남구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이 합의 추대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이병훈 의원은 시당 위원장 경선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눈길이 싸늘해졌다며 본인이 먼저 물러나겠다는 뜻을 피력했습니다. 경쟁 상대로 나섰던 민영배 의원도 SNS에 남긴 글을 통해 위원장 도전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고 조우섭 의원 역시 합의 추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현 송갑석 위원장이 한 차례 더 연임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한국전력 자회사가 6개에서 9개로 늘어난 가운데 신설회사 3곳 모두 빛가람 혁신도시에 둥지를 틀었습니다.